제서와 마이너스 지워진 가문의 이름. 열하루째 되던 아침, 소녀는 폐사를 떠나기로 했다. 담장 너머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어제는 한 번이었고 오늘은 두 번이었다. 지나가는 발소리도 잦아졌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천으로 감싼 책을 꺼냈다. 다시 풀어보지 않았다.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소녀는 그것을 품에 넣고 마당을 가로질렀다. 담장을 넘지 않고 허물어진 곳으로 빠져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길을 따라 반나절을 걸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땀이 흘렀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신맥이 끊어진 자리가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작은 마을이 보였다. 초가집 몇 채와 조촐한 장터가 붙어 있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 소녀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장터 근처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앉았다. 말소리가 흘러왔다. 곡식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가을이 추울 거라는 이야기, 누군가의 혼사가 오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말이 섞였다. 백학문이 또 하나 정리했다더군. 어디? 변방 쪽이라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 마교랑 내통했다나. 역시 정통은 다르지. 그래도 싹 다 없앴다던데. 어쩔 수 없지. 뿌리까지 뽑아야 탈이 없지 않겠어. 소녀는 나무에 등을 기댔다. 싹 다 없앴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죽음보다도 그 뒤에 따라붙은 말들이 더 선명했다. 정리했다. 어쩔 수 없었다. 뿌리까지 뽑아야 했다. 말들은 가볍게 흘렀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자리를 옮겼다. 주막 근처였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처마 밑에 앉았다.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요즘 정통파들 바쁘더라. 마교 때문이지 뭐. 그 집 말이야. 변방에서 사라진 집. 아, 이름이 뭐였더라? 글쎄, 기억이 안 나. 원래 별 볼 일 없는 집이었겠지. 그러게. 소녀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마을을 떠나 언덕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사당 하나가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꿈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사당을 나서는데 누군가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도복을 입고 있었으나 백학문은 아니었다. 서로 멈췄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확인은 끝났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당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소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갔다.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마을을 벗어나 다시 길을 걸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올랐다가
다시 기울었다. 저녁 무렵 작은 주막 하나가 보였다. 이번에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처마 밑에 앉아 비를 피하듯 소리를 들었다. 혈곡 근처는 가지 말라더라. 혈곡, 마교 흔적이 남아있다나 봐. 아직도 사람이 가나? 거기 다녀온 놈들 말이야. 다들 좀 이상해진다더군. 그래서 정통파도 안 건드린다잖아. 소녀는 귀를 기울였다. 혈곡, 마교의 흔적. 이상해진다. 정통도 손대지 않는다. 그날 밤 그는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 아래 앉아 잠시 멈췄다. 품속에 무게가 느껴졌다. 꺼내지 않았다. 책은 답을 주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미 몸이 방향을 알고 있었다. 정통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가족을 죽였고 이름을 지웠다. 마교로 갈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다. 남은 길은 하나였다. 위험한 곳, 버려진 곳, 망가진 자들이 오래 버틴다는 곳. 그는 일어섰다. 북쪽이었다. 주막에서 들은 말로 방향을 짐작했다. 달빛이 등을 비췄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사흘을 걸었다. 마을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산을 넘었다. 넷째 날 저녁 계곡이 보였다. 물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바위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나무는 비틀려 자라고 있었다. 혈곡이었다. 소녀는 계곡 입구에 섰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밖으로 불어나왔다. 배사에서 느꼈던 것과 닮은 기운이었다. 소녀는 한 걸음 내디뎠다. 계곡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